자, 이렇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해서 소스도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위한 모든 소스를 그대로 다 제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조사와 이통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이끌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이 개발자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만약에 돈을 벌겠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요? 예전에는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컸죠.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개발자 시장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에는요, 앱스토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그 여러분의 이제 안드로이드 같으면은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먼저 이제 앱스토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 개발자가 만약에 계좌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좌를 그냥 만들고 그 다음에 앱을 올리면 만약에 유료로 판매하면 내 계좌에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꼭 회사에 소속이 돼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단순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안 들어가고 그냥 앱스토어에 앱 올려서 돈을 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대학을 졸업할 필요는 또 뭐가 있어요. 그죠? 대학을 다니면서 앱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도 앱을 만들다가 회사를 나와서 앱만 올려서 그래서 수익을 얻게 되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이 앱만 굉장히 잘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기 시작하면 꼭 유료가 아니더라도 무료의 앱, 그죠? 무료로 등록한 앱에 광고만 이렇게 붙여도 그 광고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광고 수익률이 높아서요. 이제 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많은 사람들이 앱을 쓰면 그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개발자 시장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은 예전보다 창업이라고 하는 게 훨씬 쉽죠. 창업이 쉬운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상품이 뭐예요? 개발자의 상품은 앱이 되죠. 또는 웹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웹 시스템이 되죠. 근데 기존의 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그걸 판매하거나 접근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앱은 어떻게 돼요? 앱은 여러분이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올리고 나서 그게 오픈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자체도 훨씬 쉬워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마켓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아이폰이 시장을 바꿔놓은 게 자, 단말기만 좋게 만들어서 시장을 바꾼 게 아니고요. 이 앱스토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컨텐츠 유통 시장을 바꾸는 거죠. 거기에 안드로이드가 이제 새로 대중화를 이끌면서 안드로이드 폰이 많이 판매가 되고 그 상태에서 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앱을 올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의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아이폰이 뭐고 안드로이드가 뭐고 사실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안드로이드가 어떤 거고 이게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그냥 혼자서 엄청나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딱 내놓은 게 아니고 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스마트폰 시장으로 바꿔놓은 거고 거기에 안드로이드가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의 장점들을 흡수해서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만들면서 대중화를 이끈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만 또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마켓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놔서 여러분이 좋은 앱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만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지금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책을 보고 여러분이 왜 이걸 통해서 앱을 만들고 싶어 하시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 안드로이드 앱이든 아이폰 앱이든 안 하면 취직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스마트폰 앱 개발 또는 앱이라고 하는 게 일반 기술화 됐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해요. 자, 앱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죠. 예전에 웹이라고 하는 게 거의 기본적인 일반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기초적인 지식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앱을 만드는 것도 기초적인 지식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취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앱을 만드는 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전산 쪽 또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약에 인문계를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 가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앱이라고 하는 거는요, 코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앱이라고 하는 게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동작하는 거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흥미를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데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전산 쪽을 전공한 분들보다 인문 쪽을 전공한 분들이 훨씬 좋은 앱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왜냐? 일상생활을 다루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다루는 게 인문 쪽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어떤 앱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쪽이 인문학하고 같이 결합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인문 쪽이든 경영 쪽이든 또는 산업계든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앱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좀 알아봅니다.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이런 거더라 라고 하는 걸 봤더니,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얘기한 것처럼 오픈소스입니다. 왜? 지금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스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소스를 오픈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오픈해서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소스 자체가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완벽한 소스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올리면 그냥 폰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사실 예전에 피처폰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국내 S모전자, L모전자 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처폰이죠. 피처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따라오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내용 소스가 오픈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안드로이드가 소스를 전부 다 오픈해 버리니까 폰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 얘기는 기존의 업체들이 자기네 이제 비밀이라고 해서 감춰놨던 부분들이 그냥 다 오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다 오픈이 된 그 상태에서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 인도 업체든 중국 업체든 어디든 다 따라올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하고 이 완벽한 컴포넌트를 제공했다. 스마트폰을 위한 완벽한 컴포넌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 산업계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안드로이드는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물론 이 언어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프로그래밍을, 즉 앱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안드로이드를 점점 알아가다 보면 앱 간에 연동하는 게 상당히 쉽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될 텐데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브라우저 앱, 단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통화 앱, 브라우저 앱 그런 화면을 바로 띄울 수 있어요. 첫째 마당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나중에 나온 스마트폰 OS이기 때문에 기존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특징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 하드웨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안드로이드 소스를 그대로 기판에다가 올리고요. 기기에다 올리고 하드웨어에다 올리고 거기에 다양한 부가 장치를 붙인다라고 하면 그 붙이는 방법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 지원이 가능하다 또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내부가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사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앱을 만들 때는 이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안드로이드의 밑바닥은 리눅스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리고 그 위에 자바를 쓰잖아요. 그죠? 밑에 리눅스이면서 위에 자바를 쓰니까 중간에 자바라고 하는 게 동작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런타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ART라고 하는 런타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ART 런타임을 통해서 자바로 만든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 리눅스라고 하는 거에는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거기에도 라이브러리를 갖다 올릴 수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C나 C++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